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이제 강구소설 윈터스쿨 이제 2023 저희 윈터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 와서 우리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도 또 여러 가지 학원에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전에 저는 일단 오늘 일부 연사를 맡은 강구청소학원 부원장 이수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본적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12월 30날 오늘 7시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친구들이 와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직접 이제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여러 가지 분들이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 찍어서 지금 보내고 보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1부는 지금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1부 같은 경우는 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2부는 저희 학생 지도 팀장님께서 우리 학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5주 동안 우리가 단체로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르고 와서 괜히 또 훈육을 당하고, 그죠? 혼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고 들어오게 되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현장 OT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비물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죠? 저희가 문자를 봤었죠? 저희가 준비물은 아시겠지만 필기도구입니다. 네, 필기도구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현장 OT 때 왔던 친구들에게는 자, 이 문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영상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 문서가 없겠죠? 그럼 당연히 월요일날 저희 학원에 개강을 해서 오시면 받을 수가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신규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기본적으로 학원 규정 안내, 학원 생활 수칙 이런 것들이 적어져 있는 거라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요거는 2부에서 저희 진치호 팀장님께 설명을 하시겠지만 요거를 꼭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월요일날 개강하면 저희가 요거를 꼭 담임 선생님이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해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원생활 수칙 서약이라고 해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거에 사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 뒤쪽에도 이렇게 세 장이 있습니다. 세 장이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자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월요일날 받아가셔서 부모님하고 우리 학생들이 사인해서 다음날 담임 선생님한테 내시면 됩니다. 세 장입니다. 세 장. 자, 그리고 하나 더 받으셔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에서 저희가 지켜야 되는 표준 시간표가 있습니다. 짜잔! 짜잔! 네, 그래서 제가 이따 판서에서 도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 학원은 쉬는 시간, 그리고 자습이나 아니면 수업을 하는 시간,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조금 다른데요, 등원 시간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래서 표준 시간표, 그리고 사인을 해야 되는 서약서와 동의서, 그 다음에 저희 우리 학원에 대한 생활 안내문, 이렇게 세 가지는 우리 영상 OT를 보는 친구들은 당연히 월요일날 담임 선생님한테 받으셔야 됩니다. 단, 선생님 저는 2일날 방학을 안 해서 늦게 와요. 늦게 와도 항상 담임 선생님에게. 그죠? 그리고 뭐 저는 3일날 등원해요 해도 담임 선생님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저희 1부 OT를 시작을 할 텐데, 제가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영어 선생님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청소학원 부원장이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예비 고3 담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OT에서는 우리 예비 고1 선생님 담임님 다 오셔가지고 인사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예비 고3 담임 선생님은 저와 저희 재수정규반에 재수부의 어떤 재수들 입시를 컨설팅하고 관리를 하시는 전략 담임 선생님과 제가 담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이들에게 명찰을 주겠지만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에게 명찰에는 하이퍼다 뭐 이런 개념들을 적지 않습니다. 네, 명찰에 선생님,
제 이름은 이지선이니까 이지선 클래스 이런 식으로 명찰에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실까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윈터스쿨은 2월 1일, 2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자, 2월 3일 금요일까지 5주의 프로그램이에요. 5주의 프로그램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5주의 프로그램인데 항상 7시 50분까지는 등원을 하셔야 돼요. 7시 50분까지 등원을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중요한 사항을 다시 적겠습니다. 1번. 자, 첫 등원입니다. 처음에 저희 학원을 등원하시는 날은 자, 개별 등원입니다. 개별 등원. 네, 저희가 사실은 정문에서 만날지 홍대에서 만날지 모르죠. 네, 그래서 첫날은 우리 아이들이 직접 등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하원 때부터 아이들을 태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첫날은 개별 등원을 할 거고 하원부터 셔틀을 탈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도 첫날은 저희가 학생 직원팀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다 내려가서 우리 아이들 하원 버스는 어디서 타는지 이런 것도 알려줘야 돼서 저희가 9시 30분에 네, 종료를 합니다. 9시 30분에 종료를 해야 우리 친구들을 다 데리고 내려가서 너는 몇 호 차고 몇 호 차는 어디에 있어라고 아이들 다 안내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날은 이렇게 선생님 저는 4일날 등원해요. 그래요. 그럼 4일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등원이면 첫 등원은 개별 등원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등원은 개별 등원 그리고 나갈 때부터 셔틀을 태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다시 오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5주 동안의 표준 시간표는 7시 50분에 등원하면 저희가 자 어디로 가냐면 라브로 갑니다. 라이브 러닝을 줄여서 저희 라브라고 할게요. 이제 청소해서 자기 집은 어디다? 그렇죠. 라이브 러닝입니다. 저희가 일요일날 담임 선생님하고 배정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자석도 보낼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는 등원 우리 집이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자 내가 등원을 했어요 학원에. 그럼 등원을 어디로 가는 거냐면 5층과 6층에 저희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4층과 8층은 강의실이 있고 8층에는 강의실도 있지만 데스크, 안내 데스크와 그리고 뭐가 있죠? 맞습니다. 교무실이 있죠. 선생님들이 계시는. 자, 그래서 5층과 6층에 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일로 갑니다. 그럼 일로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짜잔, 짜잔. 명찰입니다. 네, 아이디죠? 자기 아이디. 신분증입니다. 자, 요거를 항상 목에 메고 다니실 건데, 자, 지금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색, 약간 버건디 색깔이죠? 요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버건디 색깔은 네, 윈터스쿨을 가리키는 색깔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이 색깔이 아닌 파란색을 갖고 있는 친구는 재수생님의 색깔이다. 되셨죠?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 더 노란색이 있어요. 그런데 노란색 같은 경우는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메고 다니게 되는 거고 혹시나 지나가시다가 보라색을 보시면 보라색은 우리 조교 선생님들, 네, 강사님들의 조교라든가 조교 선생님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하나씩 줄 거예요. 언제? 등원하면. 됐죠? 그럼 얘를 목에 걸고 가지고 이제 6층 라이브러리, 5층 라이브러리 갑니다. 그럼 가게 되면 그 앞에 가면 등원, 하원, 조퇴라고 써있는 리더기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띡 하고 태그하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가서 띡 그래야 엄마한테 등원했다, 하원했다. 정말 중요한 거 요거 잠바에 넣어놨어요 오늘 패딩을 입었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고 이제 다음날 학원을 가는데 오늘 코트를 입을까? 그럼 그냥 겉옷을 딴걸 입죠. 그럼 어때요? 그래서 이거 두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기본적으로 얘는 꼭 가방에 넣어주세요. 가방에 넣어주세요. 되셨죠? 그래서 꼭 갖고 다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나를 이제 나타내는, 네, 나를 나타내는 신분증이라고 생각하면 돼, 청소에서.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이름, 그리고 윈터스쿨, 그리고 학생 번호, 그리고 선생님 아니면 이지선 클래스 이런 식으로 또 우리 한유리 선생님 한유리 클래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중요합니다. 빨간색 버건디가
우리 청소학원 윈터스쿨 고1 학생의 신분을 가리키는 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출결 카드로 이제 태그를 했어요. 태그를 하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핸드폰을 반드시 내십니다. 자, 여기 보이세요? 네,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얘는 뭐냐면 핸드폰 가방이죠. 얘가 6층, 5층 라이브러리 앞에 이런 식으로 네, 핸드폰 가방이 있어요. 그럼 얘를 열고 이 안에 핸드폰을 넣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유리 선생님이 계시다. 그럼 여기에 뭐라고 써있을까? 한유리 클래스 남. 되나요? 옆에 한유리 클래스 여.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자 여자 구분해서 이렇게 가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핸드폰을 내는 거고 집에 갈 때 받는 거다. 선생님 저 갑자기 배가 아파요. 엄마랑 통화해야 돼요. 필요한 문제집이 있어요. 그러면 8층 데스크에 와서 안내 데스크에서 유선 전화로 직계가족한테 통화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급한 일이 있으면 데스크에 가서 저 엄마한테 전화 좀 할게요 라고 앞에서 전화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이렇게 휴대폰 가방을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태그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야죠. 그러면 태그하고 이제 락으로 가서 자기 자리 가서 착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원의 느낌 아시겠죠? 그리고 옆으로 오세요. 자, 등원 락을 해서 이제 출결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진정을 한 다음에 8시 20분부터 이제 1교시 100분 그렇구나. 됐죠? 됐지? 그리고 자 20분 쉴 거예요. 그리고 10시 20분부터 2교시 됐고 자 그리고 우리 12시부터는 급식을 먹습니다. 자 급식은 외부 업체에서 먹지만 2층에 있어요. 건물 2층에서 가지고 올라오죠 밥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뷔페처럼 깔아놓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네 식판에 밥만 푸면 돼요. 그럼 여사님들이 한 8분이 한 줄 오셔서 저희 반찬도 놔주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급식은 12시에 먹는다. 급식은 저희가 마스크를 벗어내는 위험성 그리고 친구들끼리 떠드는 위험성 이런 부분 때문에 라이브러리 자기 자리에서 공평하게 먹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왔다고 식당에서 3, 4고 떠들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는다고 나 친구 없어 막 외로워서 나가고 이런 친구도 있었어 진짜. 그래서 감정적인 요소도 다 생각을 한 거니까 독서실은 저희가 라이브러리에서 밥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윈터스쿨 한유리 선생님만 남학생들 나오세요 이렇게 하고 첫 줄 또 그 빨리 먹으면 넷째 주 다섯 번 뒤에서 먹겠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먹는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러리에 많이 내려가 있을게요. 네. 왜냐 라이브러리에 내 점심시간 저녁시간 내려가는 이유는 밥 안 먹는 친구들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얼굴 보고 싶어서 그치? 또 그때 되면 밥 먹을 때는 우리 친구 마스크 벗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얼굴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내려가서 아이들 챙기고 할게요, 어머님들. 네, 그리고 학생들도 선생님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급식을 먹었어요. 12시에 급식을 먹고 자, 그리고 나면 자, 1시 20분이죠. 1시 10분. 그죠? 1시 10분부터 이제 3교시 진행을 한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3시 20분 쉬고 4교시.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5시가 될 거고 지금 우리 거의 90%의 모든 친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만의 시간표를 짰을 것이고 그죠? 자습도 있고 그죠? 수업도 있고 당연히 밑에 논술 수업도 있고 화투나 그죠? 휴가목도 있죠. 근데 일단 나만의 시간표를 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제 5시가 됐어요. 그러면 5시부터 5시 20분 5시 20분부터 5시 40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담임 시간이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담임 시간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담임 시간이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그러면 5시에서 5시 20분은 우리 예비 5, 2, 3 담임 시간.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고1은 뭐 해야 돼요? 그죠? 라이브러리에 가 있겠죠. 이해갔죠? 자, 그리고 이 시간은 고1 담임 시간. 밑에는 고1 담임 시간. 괜찮으세요? 네. 그럼 담임 시간에는 뭐 해요? 자, 갑니다. 자, 첫 번째는 영단어 테스트를 보죠. 자, 우리 영단어 테스트는 뭐를 보냐면
선생님이 이따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뜻에서 워드마스터가 나오죠. 근데 좀 중요한 게 나 옛날에 보던 책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18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에는 순서도 바뀌고 단어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배부를 할 겁니다. 학원에서. 그래서 요거를 데이 2개씩 그죠? 데이 1, 데이 2 묶어서 그래서 그 중에 20개를 뽑아볼 거고 여러분은 스펠링 쓰는 게 아니라 단어 뜻 한글로 쓰는 거, 그죠? 그래서 영단어 시험 볼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고1-3 전체 국어 어휘 테스트를 볼 거예요. 국어 어휘 테스트는 따로 저희가 공부한다기 뭐 외워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모의고사 유형 5문제씩 계속 풀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채점하고 공부하는 시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들이 당연히 공유 사항 같은 거를 말씀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됐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면 자, 내려와서 또 급식 먹겠죠? 와, 시간 다 갔다. 그럼 6시 50분이 되면 5교시 90분, 자, 6교시 90분, 그러면, 아하, 10시에 학원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쪽으로 오시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선택자 쓰기예요. 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학원 셔틀은 언제까지 운행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을 한다. 되셨나요? 네. 토요일은 1시간 늦게 운행을 해요. 좀 자고 오시라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니까 혹시 공부하러 오고 싶은 친구들은 토요일에 공부하러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선택자. 그리고 저 타학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학원들 가거나 과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조퇴와 외출 가능하죠. 담임선생님이 엄마랑 확인이 되면요. 그러면 당연히 담임선생님하고 조퇴나 외출을 끊을 수 있고 이미 결정 났어요. 나는 매주 화요일마다 6시에 그러니까 급식 먹고 나가야 돼요. 6시 반에. 그럼 당연히 정기 조퇴증도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조퇴를 해. 갑자기 외출을 해. 이것도 있을 거고 갑이라고 쓸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vs 나는 정기적으로 조퇴를 해. 그리고 나는 정기적으로 외출을 해. 정기적으로. 그죠? 그러면 조퇴증이라는 게 따로 우리가 종이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는 우리가 전산으로 담임선생님 말씀하시면 선생님이 핸드폰을 이렇게 조퇴증을 이렇게 전산으로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됐다. 그리고 내려가서 핸드폰 두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조퇴증은 담임선생님 끊었다. 담임선생님이 안 계시면 다른 선생님 아니면 데스크에 가서 끊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6층에 로비로 가면 8층 말고요. 컴퓨터가 있는 책상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서 전산으로 컴퓨터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갔어요. 가서, 6층 앞으로 갔어요. 선생님한테 조퇴증, 이제 조퇴해라. 이제 전산으로 핸드폰을 확인해줬어요. 들어갈게요, 선생님. 자, 그리고 6층으로 가서, 그 앞에 가서, 선생님 조퇴증 끊어준대요. 선생님한테.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우리 지도팀이 컴퓨터로 확인. 됐네? 그래, 가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하원을 찍고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선이 정해져 있다. 괜찮으시죠? 네, 꼭 기억하세요. 정기적인 거, 갑작스러운 거 다 가능하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안 계시면 옆에 담임선생님한테 가도 괜찮다.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5번째로 갑니다. 5번째는 라구는 자기의 집 같은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얘기할게요. 자, 라이브러리 올 때, 자기 방석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슬리퍼도 공부할 때 편하게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여분의 마스크도 필요하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 여자들 미니 담요도 괜찮겠죠? 얼음 정수기 있으니까 저희 물병 갖다 놔도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간식이라고 썼는데 냄새 나는 거 말고요. 졸음이 오니까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그지? 그런 음료수 같은 거는 갖고 올 수 있으니까 매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해서 월요일날 오실 때 자기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일요일날, 아까 일요일날 문자 드릴 거라고 했죠, 선생님. 그죠? 문자 드릴 거라고 했죠. 이때 담임 선생님 결정 날 거고, 그렇죠? 담임 선생님 결정 나실 거고, 그리고 자기의 라부 자석이 나올 거고, 그리고 준비물 뭐 챙겨라 이런 게 나올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갑니다. 저희 학원의 모든 수업은 다 현장에서 하지만 다 영상을 남깁니다. 모든 수업을. 그리고 다음날 저희가 밴드에 올리죠. 그 영상 수업을 올리죠. 그래서 자, 일요일날 가는 문자에 자, 이 링크를 드리고 자, 여기 밴드에 가입하세요라고 갈 거예요. 어머님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밴드에 가입해서 이 밴드에 가입하면 이제 수업한 것들이 그날 수업한 것들이 다음날 영상 수업을 들을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라보에서는 중요한 거. 자, 라보에서 간식 뜨죠? 그리고 네, 아까 얘기했던 노트북이나 네, 패드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자기가 갖고 오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 내가 하는 데서 한번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투스는 이번에 30일 무료 이용권이 나가니까 그것도 재원생 인증 데스크에 물어보시면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밴드 활용이죠. 그죠? 바로 영상 수업으로 들을 수가 있다. 그럼 이런 거죠? 선생님, 저는 정말 듣고 싶은 수업은 수학이에요. 수요일 3교시에. 근데 국어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는 정해야 되겠죠? 그럼 현장 수업으로 수학을 듣고, 자, 국어는 네, 영상으로 다음 달에 주말에 들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자, 또 중요합니다. 7번. 이제 선생님, 그러면 모든 수업 아이들마다 맞춤 수업의 교재가 다른데 교재는 어떻게 분출하나요? 첫 번째. 자, 첫 수업 때 들어가면, 필기도구 챙겨 들어가면 선생님, 해당 강사님이 당연히 배부를 하겠죠. 되셨나요? 그런데 제가 월요일날 못 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 월요일날 수업 다 못 들었어요. 교재 좀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확인해서 드릴 거예요. 자, 빨간색 갑니다. 세 번째는 수업이 겹쳐서 하나는 영상으로 들을 건데요, 선생님.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영상 수업은 당연히 데스크로 갑니다. 그래서 데스크 가서 확인하고 책을 받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꿀팁. 일주일 동안 수강 정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수업을 바꿀 수가 있는데 단 교재를 사용하면 그 교재는 삭제되겠죠. 됐죠?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다른 학원처럼 전체가 그냥 반편성무사라는 걸 보고 한 자리에 한 강의실에 다 앉아있고 선생님이 들어오는 형태가 아니지. 우리는 우리에 맞게 시간표를 지금 다 짠 거잖아. 그치? 맞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재가 다 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재 부분은 자기가 나중에 안 써야 다시 반납할 때 데스크에서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셔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됐죠? 수업에 대해서 7번 부분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8번으로 갑니다. 자, 8번은 알아두실 게 1월 26일이 목요일인데 이날은 수업이었고 우리 전체 예비고의사, 이투스, 모의고사에 응시합니다. 자, 이투스라고 하는 이 회사에 저희 윈터스쿨 청솔 지점을 제외하고도 강남하이퍼나 그죠? 247이나 정말 많죠 학원이. 그런데 말고는 타 학원도 이투스 모의고사를 사서 갑니다. 윈터스쿨 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2월달에 갈 거예요. 네, 2월달에 보통 우편 불러보는 게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때 어머니들 맨날, 원장님 학생들이 안 올라와요. 1층에 서성거리고 있어요. 우편하면 당연히 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투스 모의고사로 자기 실력을 한번, 보자. 이런 거니까, 등급까지 다 나오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옆으로 오시면 자리가 있지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9번으로 갑니다. 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자,
아까 1월 2일 날 월요일 날은 아침 7시 50분에 오라면서요. 맞아요. 개별 등원이라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첫날이니까 담임선생님 만나야 하고 또 여러 가지들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7시 50분에 등원을 합니다. 등원할 거죠? 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제가, 아까 전에 부모님한테 워드마스터랑 그 다음에 제가 명찰 같은 걸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월요일은 8시 10분부터 8시 50분까지가 담임 시간이. 자, 첫날이니까 담임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담임 시간에 일단 라이브러리로 가야죠. 라브로 가서 집 두고 거기에 보면 어떤 선생님 무슨 강의실로 가세요? 라고 써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종래의 담임 시간과는 다른 거예요. 이건 매일 하는 거예요. 또 밤에 만나겠죠, 월요일날.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린 요거는 첫날이니까. 그래서 이런 담임 시간 때 뭐 하냐면 첫 번째 명찰 배부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영단어지 배부할 거고요. 그리고 OT 때 못 온 친구들 위해서 우리 문서들이 오늘 3가지 나가겠죠? 그리고 OT에 참여했던 친구는 사인을 해서 갖고 온 걸 담임한테 내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일정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단어 시험 언제 보는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제가 빨간색으로 5번째라고 쓰고, 자, MLC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MLC가 뭐냐면, 얘는 저희 청소학원 지점의, 네, 전통적인 학습 플래너입니다. 보이십니까? 짜잔. 네. 네, 이제 짜잔에 만들렸죠, 지금 선생님. 자, 얘가 뭐냐면, 자, 요렇게 돼 있죠?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플래너라고 하는 개념은 보통 어떤 거예요? 다음날 몇 시에 뭐 할 거야? 이런 것들이죠. 그럼 목표라는 거는 보통 내가 다음날 몇 페이지를 풀 거야.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원래 학습 플래너라는 거 지금 보이십니까? 네.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왜냐면 학습 플래너라는 거는 그날 공부했던 개념들을 적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또 잘 쓸 셀프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많이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그래서 몇 페이지까지 공부했다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면 국어에서 고전 씨가 뭘 공부한 내용 이런 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주간 학습 내용 정리에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몇 페이지 썼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적는 방법 다 알려드릴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MNC도 배부를 할 거다. 학습 플래너인데요. 얘가 뭐냐면 멘토링 앤드 코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MNC 학습 플래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배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원래 8시 20분 수업인데 조금 첫날은 달라지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면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1교시 수업을 할 거고 10시 40분부터 12시까지 2교시 수업을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되셨어요. 네. 그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 담임 선생님이 이제 매일 자 9번이고 이제 10번 뭐냐면 주간 모의고사 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담임 선생님 설명을 하신 겁니다. 자, 주간 모의고사 집은 저희가 국어, 영어, 수학이 4회분씩 들어간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자, 잘 보세요. 금요일 날 1주차 풀어와 하면 월요일 날 선생님이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죠? 됐죠? 그러면 우리 이번 달에 이제 1월 2일 날 개강하면 되죠? 월, 화, 수, 목, 금 6일 날 담임 선생님이 자, 우리 주간 테스트 1주차 풀어와라 얘기하겠죠? 그럼 월요일 날 담임 선생님이 검사를 하실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것도 갖고 있다는 주간 모의고사식도 이제 저희가 금요일날 배부가 된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11번 빨간색 갑니다. 자리가 없어서 여기 갈게요. 11번. 자, 설 연휴가 있어요. 그쵸? 자, 1월 21일 토요일.
22일 일요일, 23일 월요일, 24일 화요일까지 적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이 중에서 일단 중요한 건 22일, 이날이 설 당일이죠, 우리. 토, 일, 월이 설 연휴고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자, 이날은 학원 문을 완전히 닫습니다. 이날은. 근데 어차피 토요일이 선택자습이잖아. 근데 일요일날은 아예 문을 자습도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토요일 원래 선택자습이니까 가능해요. 선택자습 원래 그대로 해요. 청소는 설 당일만 하는구나. 그리고 월요일날 수업이 없습니다. 그죠? 이때가 설 연휴니까 선택자습은 돼요, 이거예요. 선택자습은 돼요, 이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요날하고요. 요날하고 설 연휴라서 급식도 없고요. 셔틀도 없어요. 됐죠? 여기도 급식도 없고요. 셔틀도 없어요. 자, 그럼 왜 권사 선생님이 왜 화요일을 왜 적었을까? 자, 이날은 대체공휴일이죠. 대체공휴일이죠. 네, 어느 학원은 실수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상 수업입니다. 와, 그죠? 써보자. 정상 수업이다. 그죠? 그리고 이날은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당연히 급식도 되고 셔틀도 되고 정상으로 진행이 된다. 절대로 저한테 대체공휴일 쉬나요? 물어보지 마세요.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은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윈터스쿨 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부모님이 알고 가시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다닐 학원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와, 네.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학생들을 기다리는 마음은 정말 어느 때보다, 네, 정말 어느 때보다 설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갔지만, 재수를 해서 대학을 합격했던 그 날만큼이나 저한테는 항상 매년 윈터스쿨은 그만큼 기대가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연휴이고 그리고 쉬고 또 우리 뭐 31일이면 우리 내일이면 뭐 543일 하고 막 와 2023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겸허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저에게는 저희 예비고일 이상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우리 애기들이 이제 정말 수능에 또 첫 발을 내딛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신중하게 얘기하고 정말 신중하게 아이들한테 다가서야 된다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를 보면 정말 다양해요. 정말로 다양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하나 저희 간신이가 정말 케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과의 소통 문제인데요. 질의응답 부분 많이 여쭤보세요. 네, 질의응답은 저희가 그냥 주구장창 나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 라이브러리랑 강의실 앞에 네, 질의응답 패드가 있어요. 싹 넘기고 제 이름은 이지선이고 저는 영어를 가르치긴 합니다. 부원장이지만 그러면 제가 수요일날 저는 네 당직을 섭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그럼 수요일날을 딱 열면 영어 이지선 그리고 6시 50분 50분 이렇게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클릭하고 저장하면 그 시간에 올라와서 저랑 1대1로 만나는 거고 모든 선생님에게 모르는 질문도 있지만 그 외에 어떤 학습 상담도 가능하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질의응답 상담은 선생님과도 있지만 저희가 스카이멘토라고 해서 저희 학원에서 연대고대, 네, 의대나 서울대를 다 언니 오빠들이 와서 질의응답이나 아니면 학습 상담도 같이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스카이멘토는 질의응답을 할 때 예약 패드가 아니고 8층 교무실 앞에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샤프로 이렇게 볼펜으로 써서. 그래서 요거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따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 친구들이 싹 정리가 됐을 거라 믿고 오늘 현장에 왔던 친구를 다 적어갔어요. 내가 우리 오늘 영상으로 듣는 친구들도 모두 다 잘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우리 내년에 만납시다. 1월 1일 만나고요. 그리고 저 이어서 바로 2부에서 우리 학생지도팀장님이 또 학원 생활에 관한 얘기 할 거니까 잘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게 그저 혼나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부 잘 듣고 네, 저는 1월 1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부 학생교육 OT를 진행하게 된 학생교육 팀장 변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1월 2일 윈터스쿨 시작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이 학원 내에서 지켜주셔야 될 여러 가지 규정들과 학원의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OT 자료 펼쳐주시고요. 자, 보면 일단 우리 OT 자료 앞에 보면 우리 시간표 있죠? 시간표 잠깐 보고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시간표에 보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 다음에 토일, 공휴일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나와주셔야 될 의무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7시 50분, 오전 7시 50분까지 정원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간표 상담하시면서 개인 시간표 나오셨을 거예요. 맞죠? 잠깐만요. 소리가 클 것 같아서 잠깐만 소리 좀 조정하고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개인 시간표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개인 시간표를 보시고 자, 내가 수업이 있는 시간이면 그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 수업 강의실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라이브러리. 자, 저 이제 이후부터는 라브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라브에서 자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비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점심은 여러분들 우리 라브에서 먹을 거예요. 자, 라브에서 식사하시고, 라브 식사 동선은 저희 학생리더 팀에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 안내에 맞춰서, 동선 맞춰서 이동하시고, 급식, 배식 받아서 본인 지정 좌석에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보통 배식하는 반대쪽에 퇴식구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 다 하시고 퇴식구 가셔가지고 자만 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쉬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교시 자격증도 동일해요. 수업 있으면 수업 강의실 가시면 되고 없으면 라이브러리에서 자습하시면 되고요. 가장 똑같고 자, 그 다음에 5교시, 6교시 자기주도 학습이 있고요. 22시에 사원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평일 하루 일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평일은 일단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일단 여러분들 의무 두원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에 안 나오셔도 무방합니다. 안 나오셔도 되는데 혹시나 나와서 자습하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시간표에 맞춰서 등원해 주시면 돼요. 9시까지 등원해 주시면 되는데 그 이전에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학원이 7시부터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등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점심 저녁 다 급식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실 분들은 미리 토요일 점심 저녁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시간표대로 진행되다가 저녁에 선택적 하원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토요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몇 시에 등원하셨건, 그러니까 9시에 등원하셨건, 11시 반, 1시 반에 어디든 언제 등원하셨건, 일단은 5시 40분에는 1차 하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하원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때 집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식사하시고 남는 시간도 자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때 급식 신청 안 했는데 자습을 좀 더 진행하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식사 외출도 가능해요. 토요일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식사하시고 하원하실 학생들은 하원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오후 6시 50분부터 10시까지 자습 시간이 또 있죠. 그죠? 요거는 낮에 자습한 거랑 똑같아요. 자, 우리 낮에도 언제 왔건 일단 5시 40분에 하원이 가능했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왔건 일단 5시 40분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6시 50분에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언제 이제 6시 50분에 동원했다고 하면은 일단 10시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일단은 중간에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은 조퇴증을 따로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자, 토요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급식 그 다음에 등하원 셔틀 다 있습니다. 자, 급식 같은 경우는 뭐 같은 시간에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셔틀 같은 경우는 평일과 똑같은 시간에 운행이 됩니다. 자, 평일날 보통 우리가 10시에 보통 셔틀을 탈 거예요. 오후 10시에 하원하고 나서. 자,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오후 10시 이후부터 셔틀을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혹시나 셔틀 탑승하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오후 10시 이후부터 탑승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급식도 없고요. 셔틀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는 이제 식사 외출로 나가서 식사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셔틀 같은 경우는 이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중교통 이용해서 그 학원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죠? 자, 그러면 바로 저희 규정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등원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등원은요. 자, 월요일 날 등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등원을 하시면 되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등원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자습실 있죠? 자습실 기준으로 등원을 하시는 겁니다. 자습실로 등원을 하셔가지고, 짐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수업 강의실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강의실로 바로 이제 등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일단은 등원하실 때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일단 첫 번째.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첫날에 학생카드를 발급받을 겁니다. 이 학생카드가 여러분들의 신분증과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 신분증을 항상 착용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의 등원, 하원, 조퇴, 외출 이 정보를 이 카드 한 장으로 처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원 절차에 보면 카드 태그 있죠? 등원 카드 태그 있고요. 자, 여기 카드 태그기가 여러분들 그 자습실 정문에 다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 태그기에 카드를 갖다 대면요, 그 카드 태그기 위에 있는 모니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등원 처리가 완료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고 휴대폰 꼭 끈 이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휴대폰 같은 경우는 그 반마다 휴대폰 보관함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보관함에서 본인 번호에 맞게 핸드폰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보관함 뒤쪽에 보면 명령표가 있는데 거기 본인 이름 써 있는 거 확인하시고, 내가 만약에 15번이다 15번에 핸드폰을 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혹시나 두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내가 학생카드를 안 가지고 온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학생카드를 안 가지고 온 경우에는 같은 자습실 앞쪽에서 임시카드를 불출합니다. 그래서 임시카드 카드 안 가지고 왔으면 임시카드 이제 불출 받으시면 돼요. 불출 받고, 제가 아까 이 카드 신분증이라고 설명드렸죠? 신분증 없으니까 일단 임시 신분증 사고 일단 학원 생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원 하실 때 반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지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지각은 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단지각 있죠? 늦잠을 잤거나 아니면은 이제 버스가 놓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각 외에도 이제 담임 선생님께 이미 보고가 들어간 뭐 병원을 갔다 온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학원을 갔다 온다던가 그런 식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오전 7시 50분 이후에 학원에 들어오는 건 기본적으로 전부 다 지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지각은 그런 지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내가 학원에 늦게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절차가 한 가지 늘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지각 명부를 작성할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지각하게 되는 경우는, 자, 5층 쓰시는 분들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5층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등원을 6층으로 일단 해주셔야 돼요. 정문으로 6층 정문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절차를 밟고 5층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5층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6층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절차 밟고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각 명부라는 걸 작성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될 건데, 명부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반 이름,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온 시간, 그 다음에 들어온 사유에 대해서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작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잘 해주시고 그냥 바로 입실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고, 그 다음에 밑에 학생 카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자습 보면은 일단은 라이브러리 본인 지정성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원 생활 하다 보면 알아요. 이게 내 옆자리 혹은 뒷자리, 앞자리가 비어있고, 책도 없고, 앉는 사람도 없고, 며칠 동안 계속 비어있으면 압니다. 이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라는 거를. 하지만 비어있는 자리라고 해서 그 자리를 그냥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러분들 가방이라던가 외투, 책 같은 거 그냥 올려놓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빈자리는 언제 신규생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근데 신규생이 왔는데 그 자리에 짐이 있으면 그 신규생이 되게 당황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언제 들어올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빈자리 깨끗하게 비워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비어있는 자리라 그래서 내 가방 올려놓고 책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은 그 학생은 자리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본인 지정 좌석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책상 위 사물함 옆 자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안 되는 그림 실력으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책상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자리에 앉아서 자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 보면은 이렇게 사물함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사물함이 이렇게 있을 건데, 사물함이 자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앉아서 자습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책을 두고 서서 자습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자, 이 라이브러리 구조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도 책상이 있고요. 여기도 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물함은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있는 학생이 여기에 앉아서 서서 자습을 하다가 이게 사물함이 밀리는 경우에는 혹시 쓰러지는 경우에는 옆에 있는 학생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상의 문제로 서서 자습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사람인지라 서서 자습하다 보면은 기대고 싶고 기대다 보면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여기 서서 자습하는 걸 금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서서 자습하는 게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각 층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스탠딩석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스탠딩석 사용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고 같은 이유로 이 사물함에는 아무것도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담은 텀블러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올려놨다가 이게 옆으로 이게 뭐 꺼내고 뭐 한다고 하면서 이게 쓰러지게 되면은 옆에 있는 학생이 다치서, 그러니까 맞아서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사물함 위는 깨끗하게 항상 비워주시는 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이 사물함 위에 짐이 있는 경우에는 지도팀에서 불시에 이 짐을 치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내가 모르고 여기 위에 짐 올렸는데 짐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지도팀으로 찾아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여기 또 좀 그림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조상 여기 이제 복도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책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책상이 있고 사물함이 있고 사람이 앉아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학생이 자기 가방을 이 복도, 그러니까 책상 옆에다 이렇게 세워놓게 되면은 이 복도 자체가 좁아져요. 그래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이동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 그 가방 넘어다니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책상 안쪽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이 책상 안쪽에다 가방 두고 여러분들 앉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습 진행 중에 수업 혹은 뭐 질의응답 혹은 상담을 제외한 그 어떤 이유가 없는데 30분 이상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보통 지도팀에서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할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여기서 이때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봤지만 그런 이제 공적인 이유가 아닌 이상 30분 이상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런 이유가. 보통 이제 뭐 지병이 있어서 화장실을 오래 쓰는 학생들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사전에 그 명단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활 관리를 하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건 아무런 데이터도 없는데 그냥 30분 이상 자리를 비어 있다. 그런 경우는 보통은 대부분이 이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냥 멍 때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8층이고 뭐 4층이고 이게 복도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 생활관리를 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그냥 저희가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생활관리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 학생들에게 자살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무조건 학생한테 확인을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잘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대화 문제. 이거 뭐냐면 자, 여러분들 자습실이죠? 여러분들 자습실은 기본적으로 혼자 자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왔다 하더라도 라이브러리 안에서는 나는 혼자 공부하고, 나는 혼자 학원하고, 나는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습실 내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떠한 대화든지 다른 학생들한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친구한테 내가 모르는 문제를 물어봤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우리 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대화일 수 있죠. 그렇죠? 건설적인 대화고요. 근데 다른 학생들한테는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냥 방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습실 내에서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대화, 그러니까 다른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 그냥 단순 잡담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 간 대화, 그 다음에 뭐 학사 일정에 관련된 그런 대화라던가 혹은 소리가 안 났다고 하더라도 뭐 쪽지를 주고받는다던가 필담을 한다던가 그런 일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아예 금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간단하게 그냥 손인사했다. 이런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강의실 내용이 없는데, 자, 강의실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공부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학생 간의 질문도 나올 수 있고요. 선생님과 질문도 하다 보면 당연히 조금 시끌시끌해질 수밖에 없는 게 강의실이에요. 그래서, 강의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학습과 관련된 질문은 허용이 된다. 그런 대화는 허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가끔씩 이제 수업 전에 올라오셔가지고 강의실에서 자습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 중에 가끔씩 얘기를 하시는 게 강의실이 너무 시끄러워서 자습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강의실은 원래 그런 공간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습을 하실 때는 라이브러리 안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자습을 하시다가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옥상이 있는데 자, 여기 일단 분석식 시간 그러니까 점심 저녁 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저희가 옥상을 개방을 합니다. 여기 옥상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8층 데스크를 기준으로 한 층만 올라가시면 옥상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떠한 대화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올라가서 잠깐 이제 쉬시고 내려오실 수 있는 공간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1월 2일 날 등원하실 때는 그 옥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며칠 동안 지금 계속 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옥상에 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녹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전 문제상 지금 옥상을 개방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옥상에 눈이 다 녹으면 그때 여러분들한테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자, 수업 있는데 자, 수업은 일단 이동은 기본적으로 쉬는 시간에만 이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쉬는 시간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 강의실 내에서는 종이 안 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쉬는 시간 내가 어떻게 하냐.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실 겁니다. 선생님들이 자, 이때 내려가세요. 라고 하면은 그때 라이브러리로 내려가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이랑 라이브러리 자습 시간이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근데 내가 수업이 일찍 끝났다고 해서 내가 그냥 내려가게 되면은 그럼 어쨌든 라이브러리를 입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학생들, 밑에 있는 학생들은 아직 자습 중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쉬는 시간에만 이동하는 걸로 제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업 결강은 기본적으로 불가합니다. 수업 결강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내가 혹시나 건강상의 이유로 수업을 못 듣게 됐을 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담임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외출조퇴. 이 외출조퇴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 담임 선생님한테 외출조퇴하는 날짜, 시간, 사유를 일단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이 그때 그 듣고 뭘 하시냐면 여러분들의 그 조퇴 외출 데이터를 저희 직원들이 쓰는 그 교직원 그 구글 시트에다 입력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글 시트에 입력한 데이터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6층 라이브러리 앞쪽 로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시간에 맞춰서 날짜 시간에 맞춰서 조퇴 외출 준비를 한 이후에 6층으로 내려오셔 로비로 내려오셔가지고 거기 6층 로비에 항상 계신 상조국에 선생님 계세요. 그분한테 확인을 받고 데이터를 확인을 받고 그 이후에 조퇴 외출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외출 같은 경우는 들어오실 때도 6층 로비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해주시면 되고 외출 나가신 이후에 혹시 늦어질 것 같으면 그냥 학원으로 전화 한 통화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동 출결 체크 진행 10분간 학원들 10분간은 질문 상담 수업을 제외한 라이브러리 내 이동이 금지되어 있다 라고 있는데 일단 출석 체크 언제 하냐? 여기 여러분들 그 시간표 보시면은 각 교시 시작 후 10분간은 이동 출석 체크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 출석 체크 시간을 하는데 저희가 출석 체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여러분들 그 라이브러리 자리에 보면은 그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번호에 붙어 있는 자리를 보고 사람이 앉아있다. 그러면은 체크를 하는 거예요. 600번 사람 앉아있다. 체크. 500번 사람 앉아있다. 체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출석 체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시간은 화장실 가는 거 좀 참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 마시러 가는 거 참아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10분간은 모든 이동이 금지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10분만 지나면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분만 참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등원한 이후에는 학원하기 전까지는 일단 학원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 가끔씩 이 건물만 안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학원이 이 학원 4층까지만 이 건물 4층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문 후문이라고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가 복도형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8층 데스크 있는 쪽 있죠? 여러분 등록하실 때 그 들렸던 거 거기가 정문입니다. 거기가 정문이고요. 복도형 건물이기 때문에 뒤쪽에도 출입구가 있어요. 거기를 보통 저희가 후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근데 정문은 우리 학원에 4층까지 있고요. 후문은 우리 학원이 5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계단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학원 밖을 벗어났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절대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그 여러분들 계단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그 계단에 보면은 그 경고문구가 엄청나게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무단 이탈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는 경고문구예요. 그거 보고 다시 올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려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용은 기본적으로 등원, 학원, 조퇴, 외출 그러니까 학원 밖을 나가고 들어올 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수업 이동하거나 식사 이동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계단을 통해서 학원 안쪽에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다리가 불편해서 계단을 이용하시기 힘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지도팀으로 오시면 저희가 승강기 이용증을 발급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능해요. 참고로 저희 지도팀 사무실 어디 있냐면요. 6층 라이브러리 앞쪽에 있습니다. 학생팀이랑 딱 붙어있기 때문에 가서 그냥 녹화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전자기기. 일단은 자 휴대폰 대출을 기본적으로 제가 등원 때 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그죠? 자 공기계를 하더라도 일단 핸드폰 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공기계라고 이제 공기계로 자기가 이제 인강을 볼 거라고 가져간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허가를 해줬는데 그 학생은 사실 그게 공기계가 아니었고요. 그냥 유심칩을 뺀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학생이 그냥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공기계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핸드폰 사용을 금지한다 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규정사항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공기계를 가져오셨다 하더라도 일단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공기계를 학원 내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휴대폰 미대출 적발시 교육점 3점이라고 되어 있고 미대출 및 사용 적발시 3점 플러스 전자기기 사용 규정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자, 일단 전자기기 휴대폰을 안 냈다, 안 낸 게 적발했다. 보통 어떤 경우가 있죠? 자, 가방 속에 넣고 까먹고 있었는데 알람이 울리거나 해서 적발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용 정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육 점수만 부과가 될 거고요. 핸드폰을 다시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만약에 뭐 CCTV 상으로 확인이 됐거나 혹은 다른 학생들의 제보로 사용 정황까지 확실한 경우는 저희가 전자기기 사용 규정 위반으로 추가적으로 처리가 된다. 이런 경우는 휴대폰 압수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휴대폰은 무조건 동원하실 때는 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밑에는 이제 여러분들 태블릿 PC나 이제 노트북 사용하시게 될 건데,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이제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6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사물함 있죠? 사물함 안쪽 몇이면은 거기에 보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 5층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바깥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각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랑 비밀번호가 적혀있기 때문에 그거 사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전자기기 사용하실 때 일단 뭐 학습 외 동영상 시청, 뭐 게임, 소설, 웹툰, 메신저 사용, 뭐 이런 거 일단 기본적으로 금지고요. 부모님과 대화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메신저는 금지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메신저를 사용하는 거 말고도 부모님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8층 데스크에 보면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무선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카카오톡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봤을 때 정말로 내가 이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라고 하면은 먼저 사용하지 마시고 일단은 교직원한테 와가지고 지도팀이든 누구든 와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전자기기는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 안쪽에서만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같은 거 들고 그냥 화장실 들고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다른 장소에서 사용하게 되면 똑같이 전자기기 규정 위반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 압수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자,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하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무선 이어폰을 끼고 이동하는 건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면 무선 이어폰 자체가 분실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저 거의 못 찾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러니까 본인 자리 안쪽에서만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만 사용하도록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거 무선 이어폰 그냥 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교육 점수 처리될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사용하시다가 이제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는 자리에 벗어놓고 그 다음에 이동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자, 복장 얘기 있는데, 자, 복장은 뭐 크게 뭐 하실 건 없고요. 일단은 이제 뭐 겨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민소매 입을 일은 거의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슬리퍼 신고 학원 등원하는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슬리퍼 신고 등원하다가 다치는 학생들이 1년에 한두 명씩 꼭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학원 내에 핸드폰, 그 슬리퍼 그냥 두고 다니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두고 다니셔도 되니까 오실 때는 운동화 신고 오셨다가 학원 와서 갈아 신고 편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토요일, 일요일 선택자 수업은 들어갈까? 자, 그 다음에 학원 마지막 타동전 교과 준비 금지. 이거 뭐냐면, 자, 여러분들 보통 10시에 학원을 기본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9시 40분이나 45분쯤 되면은 학생들이 자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학생들이 뭘 많이 하냐면 가방을 미리 쌉니다. 가방 미리 싸서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그냥 워드마스터 명단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들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뭐 종종 있는데, 학생은 본인은 이제 워드마스터를 보고 있으니까 영단원들을 보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학생의 자습은 사실
그 질문사는 그 순간부터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도 버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하원 타종이 치면 그때부터 질문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그냥 가방을 싸다가 적발되는 경우 역시도 교육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가방 싸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거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 일단 교육 점수 있는데 이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설명드린 내용 이거 보시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보면 징계 처리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러니까 교육 점수가 많이 쌓이거나 아니면 규정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징계 처리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자 주의가 있고 경고가 있고 징계가 있잖아요, 그죠? 자 주의가 2번 쌓이면 경고 1회가 되고요. 경고가 2회 쌓이면 징계 1회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주의랑 경고까지는 사실 경위너만 쓰고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물론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긴 하겠죠. 근데 거기까지 끝낼 수 있는데 징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제적이 될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징계까지 올라가는 학생이 거의 없긴 합니다.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 본인의 교육 점수라던가 그런 거는 본인 스스로 조금 관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더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은 저희 2부 학생교육팀 OT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